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은퇴 고민을 해결해줄 이 은퇴 설계와 연금 도우미 정재은입니다. 요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먼저 대표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공무원 연금 언제부터 생겼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신가요? 네. 공무원 연금은 이제 1960년도에 법이 제정이 됐어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 연금 제도인데요. 네. 그리고 군인하고 공무원이 함께 운영되다가 1963년에 군인연금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합쳤는데요. 군인연금이 분리가 되면서 군인연금은 지금 현재는 아주 독특한 제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요. 이후 1973년에 사학연금법이 제정되면서 사립학교 교원도 공적연금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1988년에 국민연금이 도입이 됐죠. 그리고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1993년에 처음 적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이제 도입이 되는 시점에 한 명이 받으셨습니다. 예, 도입되는 해에. 네. 1호죠. 예, 그리고 현재는 110만 명 정도가 가입하고 계시고요. 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약 45만 명 정도, 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10만 명이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대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요, 이 공무원연금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공무원으로 재직을 해야 돼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네. 이제 노령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잖아요. 이제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재직을 하셔야지 이제 공무원연금에서는 퇴직연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20년 이상 재직을 해야 이제 퇴직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부터는 이제 좀 줄었습니다. 절반으로 줄어가지고 10년 이상만 공무원으로 재직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최근에 뭐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보면 예전만큼 공무원 연금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건가요? 네, 앞서 제가 1993년에 공무원연금 기금이 이제 적자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공무원 연금이 만약 고갈이 되면 국가에서 세금으로 충당을 해서 연금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조금 안 좋은 시각으로 보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공무원 연금이 꽤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걸 자꾸 개선해라,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 분들조차도 이렇게 계속 가져가다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히니까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안 좋게 개정이 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 개정의 내용들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네. 그래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공무원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분들이 이제 돈을 내는데 이것이 이제 기여금이라고 표현하거나 부담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7% 정도를 내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올려라. 즉, 더 많이 내라. 그래서 2016년에는 8%가 되고 쭉 가서 2020년 이후에는 9%까지 더 내도록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부담이 늘었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연금 지급률은 오히려 떨어지게 됐는데요. 평균 임금 기준의 1.7%를 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1.9%였거든요. 네.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보면 400만 원 정도의 월 평균 급여를 받으셨고 재직 기간이 30년이라고 하면 1.9%의 경우에는 약 228만 원인데 1.7로 떨어지면 약 204만 원이니까 한 11% 정도 인하가 되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넣는 건 조금 더 넣고 받는 건 조금 덜 받고 게다가 네. 받는 시점도 조금은 뒤로 미뤄라. 또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요. 네. 퇴직 연도가 2016년에서 2021년 사이에 퇴직하시는 공무원은 네. 60세부터 받으시지만 이게 퇴직 연도에 따라 조금씩 뒤로 밀려서 결국 2033년
이후에 퇴직하시는 분은 65세가 돼야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고 받는 시점은 뒤로 늘려라. 네,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바뀌었으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네.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라는 푸념이 나올 만하네요. 자, 그러면은 궁금한 게 공무원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무조건 공무원연금을 계속해서 납입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뭐 공무원이 되시면은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처럼 보험료가 빠져나가게는 되는데요. 네. 이제 재직 기간 동안은 이렇게 나가는데 뭐 재직하고 있다고 무조건 다 내는 거는 아니니까 좀 꼼꼼히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이제 재직 기간이라는 거는 이제 퇴직연금,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재직 기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재직 기간은 크게 보면은 기본 재직 기간하고요. 가산 기간 두 가지로 좀 나눠집니다. 기본 재직 기간은 뭐냐 그러면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부터 퇴직하는 날 또는 이제 사망하는 날까지 이제를 이제 기본 재직 기간이라고 하고요. 이 기본 재직 기간에다가 몇 가지 기간제를 좀 더 더해서 줍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했던 기간이 있으면 요 기간 더해줍니다. 그거 더해주고요. 네. 또 임용 전에 병력 복무 기간 있잖아요. 사병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도 또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연금법 시행하기 이전에 이제 공무원으로 재직하셨던 분 같으면 그 기간도 합산해 가지고 기간을 계산을 하는데 재직 기간은 최대 33년까지 원래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연금법 아까 대표님 이야기해서 개정하면서 이 기간을 33년에서 36년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재직 기간을 합산해서 36년이 될 때까지는 이제 보험료를 계속 냅니다. 내는데 만약에 이제 36년이 넘어서도 내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월급이 늘었다 이게 아니고 보험료가 안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거겠네요. 자, 그러면은 또 생각해 볼 문제가 공무원연금의 장점 중에 하나가 유족연금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주위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만약에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뭐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을 경우에는 얼마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포함해서 이제 직역연금 가입자분들은 이렇게 유족연금의 혜택이 조금은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 퇴직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유족연금인데요. 현직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도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또는 2016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에 10년 이상이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유족연금을 받는 부분은 그 이전에 받았던 연금액의 60%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어떤 제도를 썼냐면요. 네. 2009년 이전 임용자분들은 유족연금을 70%를 줬어요. 더 많이 준 거죠. 그리고 그 이후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0%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 1월 1일부터는 언제 들어왔든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60%로 통일해서 주자. 높은 쪽으로 통일돼야 되는데 낮은 쪽으로 통일됐네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분들에게는.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예전에 70%로 유족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바뀐 규정에 따라서 60%로 줄어든 연금을 받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또 제도의 또 하나의 맹점이긴 한데 네. 예전에 이미 기득권을 가졌었던 분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70%로 유족연금 승계받았다. 그럼 제도가 바뀌었다고 너 줄여주겠습니다. 이러면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기득권을 상실당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은 70%를 그대로 받게 되시고 그 이외의 분들은 다 6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 국민연금은 중복 수령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공무원연금도 중복 수령이 되지 않는 건가요?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 만약에 남편분이 공무원연금 가입자고 또 부인은 국민연금 가입자인데 두 분 다 연금을 받으시다가 남편분이 사망하게 될 경우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족연금 이게 되게 복잡한 부분이 네. 많은데 이제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은 이제 공단이 달라요. 다르니까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나도 국민연금 받고 배우자도 국민연금 받을 경우에는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사망을 하면
둘 중에 유족연금이나 자기연금 중에 하나만 골라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배우자는 공무원이고 나는 국민연금을 받는다. 반대로 나는 공무원이고 배우자 국민연금이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분이 사망하면 유족연금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연금하고 유족연금을 그대로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와서 배우자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어떡할 수는 없지만 일단 두 개 다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공무원인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사시는 동안은 두 분 다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사망하시면 유족연금이 원래 나오잖아요. 원래 이제 홍 대표님 말대로 하면 60% 정도가 나오는데 이 경우에 두 분 다 공무원이었던 경우에는 60%가 나오는 게 아니고 30%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국민연금 가입자보다는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좀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사실 요즘 뭐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시는 후에 연금 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실제로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시고 네. 예, 산하기관이나 이런 단체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이걸 두 개 다 받으면 정말 대박이겠죠.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에는 연금지급정지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도 조금 복잡합니다. 예,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일부나 전액을 정지하는데요. 여기서 조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에 정지 대상이 되는 것은 퇴직연금이나 기본 조기퇴직연금, 장애연금 수급자를 얘기하고요. 연금 유족은 조금 유족이니까 이 네. 부분은 연금 지급 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1일 날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요. 연금 전액 정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예, 그래서 연금 일부 정지를 소득 월액 기준으로 정지를 하겠다. 그리고 이 대상 소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다시 재임용이 되시면 네. 전액 정지가 됐고 그 외에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지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 그래서 2016년 1월 1일부터는요. 이렇게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되는 것 외에도 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기초의회의원 이런 쪽에 공무원으로 취업이 되셔도 전액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정부가 전액 출연한 기간에 재취업해도 정지가 되는데 이때는 소득 월액이 기준 소득 월액의 평균 1.6%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되시는 곳에 취업하시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1.5배로 연봉 협상하는 게 나을 수도 어찌 보면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전체 공무원 기준 소득 월액은 평균 467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6배면 747만 원이니까 747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게 되면 공무원연금이 전액 정지가 된다. 저런 일자리 있으면 저는 안 받고 갈 것 같은데. 그래서 공무원이 좋다고 얘기하기도 네. 하죠. 그래서 이 기준 소득 월액 평균액의 1.6% 이하라면 전액 정지가 아니고 일부 정지만 적용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군요. 대표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너무 좀 복잡해가지고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역시 연금 재원이 네. 없어서 그렇죠. 여기에다가 국민 여론이 세금 갖고 계속 공무원에게 이렇게 많은 걸 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론의 상황에서도 이런 제도는 보완할 수밖에 없죠. 근데 보완을 한꺼번에 완전히 바꿔버리면 또 기존 가입자하고 새로 공무원 되시는 분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걸 보완하는 과정에서 유예 규정을 두고 언제부터는 언제까지 적용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복잡해지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럼 또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공무원 연금 수령자에게도 연금 수령에 대해서 좀 세금을 내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공무원연금 네. 가입자들 보면 연말정산할 때요. 자기가 1년 동안 낸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거든요. 그러니까 소득공제 받는다는 건 지금 소득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재직 중에는 소득이 많으니까 소득세율이 좀 높잖아요.
근데 네.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되면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 연금만 받아가지고는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 높은 세금 내는 것보다 나중에 좀 소득이 적을 때 세율을 작게 내라는 게 이제 소득공제 제도. 그러니까 과세 시기를 뒤로 미룬다 해서 과세 이연이라는 표현도 써요. 근데 이게 소득공제 제도가 처음에 공무원 연금을 도입할 때부터 계속 적용돼 해줬던 게 아니고 2002년도부터도 적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2002년 이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하셨던 분은 보험료는 냈는데 소득공제는 안 받으신 돈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야, 나 네. 소득공제도 안 받았는데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 내라 그러면 기분이 묘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받았던 연금 중에서 전체 2002년도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부분 그것만 과세 대상 소득이 돼서 세금을 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연금 받으시는 분 중에는 내가 받으신 전액이 과세가 대상이 아니고 2002년 이후에 납입했던 부분이 해당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세금을 그렇게 좀 덜 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도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